깊은 산속 안개가 자욱한 이른 아침입니다. 법안 스님의 목탁 소리가 고요한 산사를 깨웁니다. 나무로 만든 오래된 목탁은 스님의 손길에 따라 울림이 달라지죠. 30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서 새벽을 맞이하는 그 소리는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법안 스님은 예불을 마치고 암자 뒤편 텃밭으로 향합니다. 투박한 손으로 싱싱한 나무를 딴 후 조그만 암자 부엌에서 새벽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스님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 준비가 아니라 마을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새벽 공양이지요. 오늘도 날이 좋군요. 스님은 가마솥에 쌀을 씻으며 중얼거립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어 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선합니다. 하지만 가끔 무언가를 생각할 때면 스님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과거의 어둠이 불쑥 찾아온 듯한 그런 순간이죠. 밥을 짓는 동안 법안 스님은 암자 마당을 쓸고 불상 앞에 새꽃을 올려둡니다. 모든 동작이 정성스럽고 경건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지만 스님에게는 속죄의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밥이 다 지어질 무렵 마을에서 온 할머니 한 분이 암자 입구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스님,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김할머니, 어서 오십시오. 몸은 좀 어떠신가요? 스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맞이합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군요. 스님은 그것을 받아들면서도 사양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매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스님 덕분에 우리 노인네들이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법안 스님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곧이어 준비된 밥과 반찬을 작은 그릇에 담아 할머니에게 건넵니다. 이것은 마을의 다른 노인들을 위한 것이지요. 스님의 일상은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롭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오후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승용차 몇 대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말을 걸고 다닌다는 소식이었죠. 법안 스님은 마을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마을 슈퍼 주인인 박 씨는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스님에게 다가왔어요. 스님, 요즘 마을에 수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개발업자라고 하는데 말투나 행동이 영 수상해요. 산 쪽도 개발한다고 하던데. 법안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님이 있는 암자는 산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지만 최근 이 지역이 관광지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개발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세상 일은 돌고 도는 법입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며칠 후 법안 스님이 암자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자들이 암자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스님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지만 그 눈빛은 공손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스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이 지역 개발에 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법안 스님은 침착하게 그들을 암자 마당으로 안내했어요. 차를 내오겠다는 제안에 그들은 거절했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산 전체가 리조트 단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스님께서 계신 이 암자도 포함돼 있죠. 물론 적절한 보상은 해드릴 겁니다. 스님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지켜온 이곳을 떠나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동요하지 않았어요. 이 암자는 저의 수행처이자 마을 사람들의 쉼터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지요. 그 말에 세 남자 중
가장 젊은이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반응을 살피며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스님,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여기 계속 있으면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 말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지만 법안 스님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암자 문 앞에는 작은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일주일 안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은 쪽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접어 불상 앞에 놓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스님의 마음에도 오랜만에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마을은 불안한 기류에 휩싸였습니다. 개발업자들의 압박이 거세졌고 이미 몇몇 주민들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법안 스님은 그날도 변함없이 새벽 예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목탁 소리가 암자에 울려 퍼질 때 갑작스러운 엔진 소리가 평화를 깨뜨렸어요. 세 대의 검은 차량이 암자 입구에 멈춰 섰고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거칠었고 말투는 더욱 그러했죠. 법안 스님은 묵묵히 기도를 마저 마친 후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스님, 우리 말씀 못 들으셨나 봅니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선두에 선 남자는 이전에 왔던 사람과는 달리 더욱 위압적인 태도였습니다. 법안 스님은 그저 고개를 저었지요. 이 암자는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의 안식처이기도 하고요.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두 명이 암자 옆 창고로 향했고 거침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이내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것은 경고입니다. 다음번엔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법안 스님의 눈에 잠시 날카로운 빛이 스쳤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스님은 불상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요. 그때 한 남자가 암자 안으로 들어와 불단 앞에 섰습니다. 이런 것도 뭐가 대수냐? 남자는 발로 불단을 걷어찼고 작은 불상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암자의 정막이 흘렀습니다. 법안 스님의 호흡이 잠시 멈춘 듯 했어요. 스님의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래전의 기억, 분노, 그리고 어둠이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소란을 듣고 몇몇이 암자로 달려왔습니다. 이미 조폭들은 경고를 마치고 차에 오르고 있었지요. 마을 이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경찰에 신고하겠소. 하지만 그들은 비웃음과 함께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법안 스님을 바라보았지요. 쓰러진 불상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는 스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님, 괜찮으십니까? 법안 스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스님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법안 스님의 내면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법안 스님은 평소와 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몰려왔기 때문이었지요. 사흘 후 법안 스님은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낯선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마을 입구에 검은 승용차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평소보다 움츠러든 모습이었어요. 이장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법안 스님이 다가가자 이장은 긴장된 표정으로 스님을 맞이했지요. 스님, 큰일 났습니다. 어젯밤 장수댁 아들이 저들과 말다툼을 했다가 심하게 다쳤어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법안 스님의 눈빛이 순간 가라앉았습니다. 스님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찾아가 볼게요. 더는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이장은 법안 스님을 붙잡으려 했지만 스님의 단호한 눈빛에 말을 멈췄습니다. 스님은 개발업자들이 묵고 있다는 마을 어귀의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곳에 들어서자 여러 명의 남자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법안 스님이 들어오자 잠시 정적이 흘렀지요. 누구십니까? 중앙에 앉은 남자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법안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산위 암자의 중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그만 괴롭혔으면 합니다. 그 말에 남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스님에게 다가왔어요. 스님도 우리가 누군지 아직 모르시나 보네요. 여기는 우리 구역이 될 겁니다. 스님도 조용히 물러나는 게 좋을 거예요. 법안 스님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스님의 반응에 짜증을 내며 목소리를 높였지요. 내일 우리가 암자에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그때는 깨끗이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법안 스님은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 뒤로 남자들의 비웃음이 들렸지만 스님은 그대로 걸어 나왔어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 법안 스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평화가 이렇게 깨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요. 다음 날 아침, 법안 스님은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습니다. 암자를 둘러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잠시 후 스님은 불단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다스리려는 듯 했지요. 정오가 지날 무렵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소리였어요. 법안 스님은 천천히 암자 밖으로 나와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2대의 승용차와 1대의 트럭이 암자 앞에 멈춰 섰고 10명이 넘는 남자들이 내렸지요. 그들 중 몇몇은 야구 방망이나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얌전히 끝낼 기회를 줬는데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우두머리가 스님을 향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점점 둘러싸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늙은 중놈 하나 때려잡는 게 뭐 어렵냐? 법안 스님은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법안 스님은 묵묵히 서 있었지요. 조폭들은 여전히 비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님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스님의 눈에는 더 이상 자비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곳을 떠나주세요. 법안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전에 없던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조폭 대장은 코웃음을 치며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2명의 남자가 스님을 향해 다가갔지요. 시간 끌기는 이제 끝입니다, 스님. 그 순간 법안 스님은 천천히 손을 들어 승복 소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지만 그 움직임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지요. 스님은 소매를 걷어 올리며 차분히 승복 윗부분도 벗어내렸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조폭들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지요. 법안 스님의 상체에 드러난 것은 범죄 조직의 상징적인 문신이었습니다. 등 전체를 감싸는 용 문신과 함께 양팔에는 독특한 패턴의 문양과 숫자 코드가 새겨져 있었어요. 한 조폭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분은. 법안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곳에 서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되었지요. 문신 하나하나에는 과거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직의 위계 질서 속에서 최도식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시절의 증거였어요. 우두머리로 보이던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부하 중 한 명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 부하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위협적이던 자세는 온데간데였고 이제 모두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형님, 저분이 옛날에 말을 끝맺지 못한 채 부하는 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장은 천천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최도식? 그 이름이 암자 앞에 울려 퍼지자 모든 조폭들의 얼굴에 경악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름, 조직 세계에서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름이었습니다. 30년 전 호련히 사라졌다던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었지요. 법안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랜 세월 수행으로 다듬어진 평온한 얼굴 아래 그들이 알던 최도식의 위압감은 여전히 살아있었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우두머리가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다른 조폭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지요. 차를 타러 갈 때는 거의 뛰다시피 했습니다. 암자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바닥에 엎드리듯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차가 떠나갈 때까지 법안 스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암자 앞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법안 스님은 천천히 승복을 다시 여미고 소매를 내렸습니다. 30년 만에 드러난 과거의 흔적들을 다시 감추는 순간이었지요. 스님은 깊은 숨을 내쉬고 암자로 돌아갔습니다. 불단 앞에 앉아 명상에 잠기려 했으나 오랜만에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얼마 후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암자 앞에서 벌어진 일이 순식간에 소문이 퍼진 것이었지요. 이장을 비롯한 마을 어른들이 법안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스님, 정말 그 일이... 이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어떻게 물어야 할지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법안 스님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는 모두 지나간 시간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30년 동안 자비롭고 따뜻한 이웃으로만 알았던 스님의 숨겨진 과거가 갑자기 드러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조폭들이 떠났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지요. 스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법안 스님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오래전 제가 선택한 길이 잠시 저를 찾아왔을 뿐이지요. 그날 밤 법안 스님은 불단 앞에서 오랜 시간 기도를 올렸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 마음에 걸렸을까요? 스님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의 흔적이 어렸습니다. 이튿날 새벽 평소와 다름없이 목탁 소리가 암자에 울려 퍼졌습니다. 법안 스님은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존경과 경외, 그리고 조심스러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정오쯤 암자 앞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법안 스님이 그것을 열어보니 편지와 함께 상당한 금액의 돈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젠 죗값을 치르며 살겠습니다. 암자와 마을은 앞으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서명은 없었지만 누구의 것인지는 분명했습니다. 법안 스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돈은 그대로 두고 편지만 들고 불단 앞으로 갔어요. 향을 피우고 편지를 불꽃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종이가 타오르며 연기가 되어 사라져갔지요. 모든 것은 인연입니다. 오고 가는 것이지요. 스님은 중얼거리며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암자에서 작은 법회를 열었어요.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암자 앞에 놓인 봉투는 어느새 마을 구호기금 상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개발업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주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지요. 하지만 법안 스님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존경심은 더 깊어졌지만 거기에는 약간의 경외감도 섞여 있었어요. 법안 스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마다 목탁을 두드리고 마을 노인들을 위해 공양밥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주민들과 마주칠 때면 그들이 이전보다 조금 더 공손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어쩌면 이것이 스님을 더 외롭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법안 스님이 마을 어귀의 작은 약수터에서 물을 길어 올릴 때였습니다. 마을 청년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스님, 잠시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지요. 스님께서 정말 옛날의 조직에 그런 분이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법안 스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이었어요. 스님은 천천히 물동이를 내려놓고 약수터 옆 바위에 앉았습니다. 무엇이 궁금한가요? 청년은 바닥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지요. 제 동생이 요즘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스님은 어떻게 그 길에서 벗어나셨는지. 법안 스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스님은 하늘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둠을 품고 있지요. 저 역시 젊은 시절 분노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길이 힘이 되고 존재감을 준다고 착각했어요. 법안 스님의 눈에는 먼 과거가 비치는 듯 했습니다. 청년은 숨을 죽이고 그 말을 듣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제가 해를 끼친 어린 남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공포와 슬픔이 제 영혼을 꿰뚫었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걷던 길은 결국 모두를 파괴하는 길이라는 것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청년은 조용히 기다렸어요. 법안 스님은 평온한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과거의 행동들, 제가 상처 준 사람들의 얼굴들이. 하지만 수행을 통해 깨달았지요. 용서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 말에 청년의 눈에 깊은 생각의 빛이 어렸습니다. 법안 스님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지요. 동생에게 말해주세요. 용서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말입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법안 스님은 다시 물동이를 들어 암자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스님의 마음은 오랜만에 평온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산속 암자는 이른 아침에 서리가 내리곤 했지요. 법안 스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목탁 소리, 기도, 그리고 마을 노인들을 위한 공양밥 준비까지. 하지만 무언가 작은 변화가 생겼다면 스님의 표정이 더 편안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암자에서 가을 절기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모여 마당을 청소하고 등불을 달고 제단을 꾸미는 중이었지요. 법안 스님은 잠시 뒤로 물러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여기 차 한 잔 드세요. 김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법안 스님은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스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사람들 이후로 아무도 마을을 괴롭히지 않네요. 법안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주민 여러분의 단합된 마음 덕분입니다. 제가 한 일은 없지요.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주민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법안 스님은 찻잔을 든 채 암자 뒤편으로 걸어갔지요. 그곳에서는 마을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중 한 꼬마가 법안 스님을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5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스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스님, 스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스님이 옛날에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대요. 진짜예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이의 솔직한 질문에 다른 아이들도 귀를 기울였지요. 법안 스님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꼬마의 키에 맞춰 무릎을 굽혀 앉았어요. 그랬단다. 예전엔 그랬지.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기다리며 스님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지요. 지금은 나도 매일 무서운 나와 싸우는 중이란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직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스님의 따뜻한 눈빛은 느낄 수 있었어요. 아이는 갑자기 웃으며 스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스님은 무섭지 않아요. 우리 마을에서 제일 좋은 분이에요. 그 말에 법안 스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이는 다시 친구들에게 달려갔고 스님은 그 자리에 잠시 더 머물렀어요. 멀리서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암자 마당에는 하나둘 등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안 스님은 불단 앞에 앉아 기도를 올렸지요. 그의 마음은 오랫동안 찾아보지 못했던 평화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과거를 버리진 못해도 사람이 바뀌는 건 늦지 않는다. 스님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암자의 처마 끝에서 마지막 햇살이 반짝였고 법안 스님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싸우지 않지만 누구도 그를 넘보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싸우지 않고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암자의 목탁 소리는 산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과거의 어둠과 현재의 빛이 만나는 지점에서 법안 스님은 오늘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